유아 아이들만 생각을 해볼게요. 5세, 6세, 7세 요 세 연령의 아이들 중에서 이제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7세 아이들이죠. 예를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바쁘죠. 유아 시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반에 걸쳐서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시기에든. 그래서 그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나는 다른 과목의 비중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어느 기간에는 수학에 좀 더 폭발적으로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고 그 계획의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아 아이들만 생각을 해볼게요. 5세, 6세, 7세 요 세 연령의 아이들 중에서 이제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7세 아이들이죠. 예를 들어 영유를 다닌다고 하면 영유를 5세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도 내용이 이제 어려워지고 7세 때는, 그리고 일반 유치원 다니다가도 영유를 바꿨다고 해도 학습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좀 더 학습적인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스트레스나 약간 긴장감도 더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7세 때 많이 나타나죠. 이 7세 친구들이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얘가 좀 여러 가지로 학습량이 좀 많구나, 또는 좀 집중이 잘 안 된다, 좀 멍 때린다, 또는 사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적극적이지 않다, 동기부여가 없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사실 많이 발견해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첫 번째,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 드리면 좋을까? 왜냐면 이게 수학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책,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안, 이런 거를 제안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다른 과목, 여러 스케줄, 그런 걸로 발생하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수학에서 어려움이 보인다면은, 그럼 제가 다른 과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건드려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그렇다고 제가 느낀 바를 감추거나 얘기를 안 하지는 않아요. 제 성격에는 무조건 전달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사실 해마다 7세 때 이런 여자친구 상당히 많이 봐요. 수업 때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똘똘해요. 똘똘하고 어머님 말에 의하면 집에서 이것저것 시키는 거 다 잘 소화한대요. 근데 수업에서는 하나도 적극적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앉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하나 잘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영어는 안 되죠. 영어는 자르라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수학에서는 좀 힘을 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7세 시기에 영어도 하드하게 소화하는데 수학도 하드하게 소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영유 다니고 있으면 학교 가기 전에 국어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예체능도 해야 되고, 뭐 하나 힘을 좀 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과감하게 수학의 힘을 좀 확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수학에서도 여러 가지 다 아무것도 싹 다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연산만큼은 그냥 조금씩 유지 정도 하면서, 그리고 사고력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진짜 한두 장? 진짜 요 정도, 한두 장이면 일주일에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서 약간의 감만 유지한 상태로 지속을 하는 게 가장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대안을 받아들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7세 때쯤 중요하고 다른 친구도 연산지도 지금보다 더 빨리 나갈 거고, 그럼 우리 아이가 잠깐 쉬는 동안 뒤처질 거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지만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는 잠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거지, 이 아이가 그 시기에 수학의 힘을 안 빼고 계속 그런 상태로 교구 수업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자극을 주지 않으면 멍 때리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태도 자체가 습관으로 남아서 매사에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그 가정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수업을 여태까지 해오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뭔가 양적으로 많이 배우고 진도적으로 많이 나가고 이런 것보다 유아 시기 때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되고, 선생님 설명에 내가 집중을 그 순간 해야 되고,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교구 활동을 해야 될 땐 여기에 몰입해야 되고, 이런
본인을 끊임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끊임없이 계속 집중으로 끌어갈 수 있는 태도나 그런 시도나 그러려고 마음을 먹는 자세나 저는 이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7세 시기에 여러 가지 학습 너무 많이 할 게 많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을 7세 때 들어갔으니까 7세 때 이미 영어에 많은 시간을 몰입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그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7세 동안 수학적으로 많이 푸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산만 시키고 사고로 조금 풀는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하고 영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걸 언제까지? 그거를 1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영어도 진짜 짧게 딱 1년 한다고 해서 많이 느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진짜 폭발적으로 좀 인풋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만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만큼 시간을 줬고요. 둘째 아이도 5세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7세 때 내용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7세 때 수학에 대한 어떤 푸시를 많이 하지 않았고, 왜냐면 영어에서 많은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당시엔 당연히 불안해요. 저도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내 아이한테 어느 순간 친구보다 좀 뒤처져야 되는 상황을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자체가 불안하지 않는다고는 말한다면 그건 거짓이죠.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요. 다만 제가 확신을 갖는 건 그 시간 잠깐 불안하는 게 나중에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몰입할 수 있는 그래도 여지라도 남겨둘 수 있는 거죠. 지금 제대로 몰입도 못할 거면서 지지부진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수학을 더 몰입하고 싶을 때 제대로 그게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걸로 저는 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좀 믿고 어떤 결단을 딱 내려주면서 아이가 뭐 하나 제대로 몰입해보는, 뭘 하면 제대로 끝장을 보는 그런 환경을 일단 조성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7세 친구들한테 많이 보이는, 특히나 이제 가을이 되면은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지금은 아이들이 3월 달부터 유치원을 다닌 것도 아니어가지고 약간의 그 긴장감으로 그걸 자기가 어떻게든 참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달이 쌓이고 가을에서 겨울 가기 전에 가장 폭발적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곳에 다니시든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문제집 푸는 거 엄마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예쁘게 앉아서 푸는 거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 어딘가에서 약간 좀 멍 때리고 뭔가 몰입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아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좀 조절을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가 더 발달됐을 때 그때 제대로 해주면 더 폭발적으로 아이들의 수학을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유아 때 살짝 이런 차이는 진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